윤석열 대통령 그 형사 재판이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그 정식 재판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좀 얘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예. 잠깐 동안 있었던 이 해프닝인데 성립이 아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뭐 재판 과정의 말씀은 뭐 챙겨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말을 했다라면 정말 어리석은 거고 비겁하다. 예.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도 보여왔던 유일하게 윤석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랄까요 그 통큼 뭐 그런 것도 보여지지 않고 찌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군 간부들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실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금 박탈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간의 군인으로서의 삶들을 전체적으로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단죄가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분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해봤자 윤석열의 수족이었고 그리고 결국 명령에 따른 복종했다라는 그런 죄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한편의 시각으로 본다라면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윤석열은 미안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그분들에게 미안하다, 뭐 잘못했다, 저 사람들은 죄 없다, 나에게 벌을 다오 이런 말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매일같이 마치 개선장군 마냥 이렇게 밤마다 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모아가지고 뭐 식사 자리 가지면서 이런저런 훈시 아닌 훈시들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좀 안타깝다. 그리고 좀 찌질하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관저 나와서 이제 서초동으로 가시면서 뭐 이제 청년들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포옹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발언을.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그리고 뭐 3년 하나 5년 하나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새로운 길을 앞으로 이제 국민 위해서 나라 위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새 길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사저정치고. 좁혀서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일관되더라고요. 제정신 아니다. 이거 제 반응이 아닙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인데 다 제정신이 아니다. 주변을 인용하신. 제 의견은 없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 회계사님이 습관적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러 보수 인사들과 술도 마시고 교감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대선 판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후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에 후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강윤석 기자가 한번 누구누구 지금 나온다고 했는지 또 나올 예정인지 또 누가 불출마했는지 좀 현황을 좀 한번 전해주시죠. 처음에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한 20명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되게 큰 규모를 처음에 불렀었는데 막상 또 진행되는 걸 보니까 현재로서는 한 8명, 9명 정도를 압축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후보자들이 지난주부터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철호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탄핵 반대 최전선에 계셨던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국회에서 또 했었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원래는 얘기가 나왔다가 오늘 또 좀 불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탄핵 찬성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를 지난주에 이제 아마 대권 지금 언급했던 주자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출신의 양양자 전 개혁신당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요. 최근에 입당 신청을 하고 바로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또 이제 공약 발표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범보수 진영.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그래요? 총리님도 그렇죠. 소속으로 출마를 소속으로 그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는 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또 공보실에서 이게 불출마로 보도가 된 걸 보고 정확한 표현을 해달라라고 이제 홍보를 한 거 보니 아마 무소속이나 제3지대에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뭐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출마 선언했잖아요. 오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 선언했는데 혹시 인상적이었던 좀 출마 선언 있었습니까? 국힘 내에서.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다. 보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여러 언론들 보도에서 또 나오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사저 정치를 시작하고 영향력이 있다.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정치가 혹시라도 가능하다라면 그것은
이것은 윤석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달린 문제라고 보거든요. 하자가 아니라 청자의 태도에 달려있고 결국은 국회의원들에 달려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정말 이분들이 저는 정치인이 맞는지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윤석열 아무리 뭐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비록 탄핵되었다 할지라도 사리에 맞고 어떤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공개적인 형태로 그리고 뭐 공유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방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뭐 추정컨대 무슨 이야기를 듣고서 이것을 정치적인 행동으로 하는 방법들이 되게 좀 비열하고 뭐 익히 봐왔던 뭐 또 연판장을 돌리네 마네 또 뭐 한 해 만에 하는 그런 방식들이잖아요. 네. 정말 전 이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헌법상의 기관임을 잊지 마시고 또 지금도 그러잖아요. 연판장 돌린다. 연판장 돌린다. 총선 때도 연판장 돌린다. 당대표 선거 때도 연판장 우리 할 거다. 지저분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3류, 4류들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정말 한심하고 이런 식으로 윤석열의 사저정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그리고 50일 이후 있을 대선에서의 어떤 국민의 생각 이것들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오늘 어제 그제 뭐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대선은 정해졌다. 승부는 정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네. 국민은 이제 이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근데 한덕수 대망론 정말 왜 나오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 뭐 정확히 말하면 지지 선언은 아니라고 좀 선을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선을 긋고. 아니, 바보들도 아니고 그와 같이 하면 지지선언이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들은 뭐 국민들도 자기 같은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갑자기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이 사람들 또 뭐라고 할 사람들이냐. 우리 그거 연판장 아니었다. 뭐 이건 연판장이 아니라 뭐다 하는데 그게 연판장이지. 그리고 뭐 롤링 페이퍼 혹시 그걸 하면 지지선언으로 알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지 안 할 거면 뭐하러 또 한덕수 보고 출마를 하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들 자기 같은 바보로 알아요. 근데 한덕수 대 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답을 줬으니까 이럴 거다. 이분들 뭐 제가 경험적으로 느껴보건데 독립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거든요. 그 50명. 네. 그 50명 한 분이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결론 내시는 분들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오더를 받고 때로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한 분 한 분들이 아니에요. 50명 때로 움직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오더? 명령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바로 드는 의문이 나경원은 그럼 무엇이며 윤상현은 또 무엇이며 한덕수는 뭐냐 하는데 제 생각에 그만큼 뭐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의 어떤 정신 상태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루는 술자리에서 나경원, 하루는 윤상현. 다시 생각해보면 낮에는 한덕수. 그래서 제 생각은 50명이 움직이겠다는 그런 발언으로부터 추정컨대 윤심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나. 한덕수로 정해져 있지 않나. 다만 이것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건데 국민의힘 50명의 판단은 지금 또 뚜렷한 것 같다.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해진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연판장을 취소하고 한덕수 지지선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유는 있다. 어떤 이유? 자신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뭐 여론조사라든가 여론의 추이에서 한덕수를 알박기 하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저는 이게 좀 분명히 중대한 의미라고 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경쟁자들은 그 의미를 좀 폄훼하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덕수 대행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지표를 얻은 걸로 보이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우리 안 할래. 그리고 연판장도 아니야. 그리고 지지선언도 아니야. 이런 삼류 협잡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전략적 사고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조금이라도 뭐 이길 만한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뭐 어떤 뭐 계엄에는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그
이완규 예.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거나 네.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좀 밀착돼 있는 지금 이미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분께서 전략적 사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진행자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분들이 전략적 사고를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밖에는 없다.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과 얼마 전에 거제 보궐선거,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네. 그걸 보고도 한덕수라는 사람을 전략적 사고,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심 혹은 뭐 친윤 인사로 대별되는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 이분들 전략적 사고가 단언할게요. 불가능한 분들이에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답을 줬잖아요. 근데 그러고서도 또 똑같이 야 답은 절대 5번이 될 수 없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번 찍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과 윤심이잖아요. 네. 뭐 부산 엑스포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도 뭐 그랬대잖아요. 출구조사 보면서 저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무슨 지 머릿속에서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다들 예견했던 거잖아요. 그만큼 민심에 동떨어지고 하셨던 분들이 무슨 전략적 사고. 나경원 의원의 행보, 윤상현 의원의 행보 이런 분들 보면서 이분들이 전략적 판단을 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다. 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뭐 역발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은 그러나 저러나 저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해내기는 힘들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뭘 부각시키면 될까? 민주당에선 가장 좋은 선거 전략 도구는 윤석열이겠죠. 윤석열의 계엄.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거 전략 도구는 본인들의 단점인 윤석열을 제거하고 윤석열을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있다라면 지우고 이재명을 부각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번 대선은 어찌됐든 간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 네. 두 정당에 이것만큼 좋은 수단이 서로 간에 없다. 그렇다면 나경원이든 윤상현이든 한덕수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으려면 윤석열을 지울 수 있고 이재명의 대척점에 선 사람이어야 할 텐데 이 조건을 과연 셋이 충족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한덕수 대행은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오늘 사실 일부 보도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실에서는 바로 사실 무근이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사실 아까 회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리얼미터가 이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에서 11일에 전국 1,506명을 대상으로 돌려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가 48.8%였는데 김문수 전 장관도 10.9%로 2위를 계속 기록했는데 반전이 이제 한덕수 총리가 3위로 올라왔어요. 네네. 몇 퍼센트가 나와요? 8.6%입니다. 꽤 높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인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보다도 높은 비율이라는 걸 보면 실제로 정말 출마를 했을 때 또 1차 컷오프에서 이게 국민 여론 100%라는 것도 감안하고 2차에서 50대 50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진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회 기자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떠오르는 게 하나의 일화 이 자리에서 뭐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모 국회의원 뭐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고 뭐 따로 만났던 건 아닌데 그분이 이제 아까 말하는 제3세력 이때의 제3세력은 한 10여 년 전입니다. 10여 년 전쯤에 제가 그때 시민사회 소속일 때 이러저러저러 해서 업저버 자격으로 한번 했었는데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되면 2달 정도 지나면 화장실에 가서 깜빡 웃게 된다.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좋은 걸 왜 이제까지 몰랐을까. 그리고 6개월 정도가 되면 누구나 대통령을 꿈꾸게 된다. 근데 제가 좀 그 말씀이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인상 깊게 들었었고 그 말씀을 한 명 한 명의 정치인에 대입을 해보면 어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할 때 대입해보면 다 맞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정답의 범위를 넓혀보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마음이 있냐 없냐? 당연히 있을 거다. 특히나
50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여주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50명을 넘어서 이제 신당 창당설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도나 보더라고요. 네. 언론 보도에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얼마든지 꿈꿀 수 있고 또 하나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서는 50일 이후 상황을 꿈꾸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본인이 당선된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네.